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소식망 다 차단해놔. 근데 사실 나도 잘 못하긴 해. 그러자 내 친구 헤어진 지 4주 정도 됐는데 그 친구 전 남친이 지금 내 썬남인데 사귀어도 되는 걸까? 야, 친구 전 애인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거 몰라? 한 달이 아니라 4년이 지나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금감다? 야, 세상에 이성이 얼마나 많은데. 야, 뭐 학생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너 그렇게 만날 사람이 없어? 왜 시작부터 걸림돌 있는 연애를 하냐고 얘들아. 과거에 관한 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 성격 차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이건 우리가 만나면서 치우면 돼. 근데 과거에 남아있는 거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왜 그런 치우지도 못하는 큰 걸림돌 하나를 냅두고 연애를 시작하냐고. 깔끔하게 새 사람 찾아. 깔끔한 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이렇게 달리면 되는데 왜 너네는 비포장 도로로 달리려고 하냐고, 시작부터. 근데 그 친구도 지금 남친인데 그래도 만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지. 너 친구가 전 남친한테 미련이 남아있을까봐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야. 미련이 없어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좀 예의 같은 거지. 자, 봐봐. 이런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은 네 친구가 만약에 차였다고 가정을 해? 그럼 네 친구는 얼마나 비참하겠냐. 미련이 안 남아있어도. 나 버리더니 내 친구 민지랑 만나. 똑같지. 이제 반대로 만약에 네 친구가 찼다고 해. 네 친구가 먹다 버린 거를 너가 주워 먹고 있는 거라고. 왜 만나면 안 되겠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미련 때문에 뭐 만나지 마라, 만나라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나는 왜 안 만나냐면은 나랑 관련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전 여자친구를 내가 지금 만난다고 하면은 계속 같을 것 같아. 뭐 스킨십을 해도 얘 민수랑도 스킨십을 했었겠지, 예전에. 민수랑도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겠지. 민수는 지금 그 시절을 다 이미 지나고 이제 내가 그걸 뒤늦게 느끼고 있는 거겠지?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남자가 전 여친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냐고요? 일단 나는 조금 특이 케이스긴 해. 일반적인 남자보단 내가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에 약해가지고. 보편적인 남자 기준이 궁금해, 아니면 내 기준이 궁금해? 보편적인 남자 기준은 남자가 이별하고 나서는 헤어지자마자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일반은 아니야.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남자들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놀러 다녀. 해방감에 클럽도 가보고 친구랑 술도 퍼마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민지 없으니까 합법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본인한테 취해가지고 막 놀러 다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아. 나는 얘랑만 헤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X밥이었구나. 나 그렇게까지 알파메일 아니었구나. 이제 일단 이 부분에서 전 여친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새 여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도 비교될 때 그때 전 여친 생각이 많이 나지. 아, 민지는 이런 부분은 터치 안 했었는데. 아, 민지는 이런 부분마저도 날 사랑해주고 좋아해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 여친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제 제 기준은 저는 좀 여성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헤어지자마자 일단 되게 힘들고요. 사물을 볼 때, 그럴 때 전 여친 생각이 나요. 뭐 이제 걔랑 같이 갔던 공간을 가거나, 아니면은 걔가 선물해줬던 인형을 보거나, 뭐 이제 걔랑 함께 했던 뭔가 추억이 담긴 것을 내가 마주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불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전 여친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형. 그러자 내 전남친이 겹친이한테 내가 준 생일 선물 팔까 그랬다는데 그냥 필요 없어서인가? 그 이유까지 왜 궁금하냐? 그런 이유는 네 전남친밖에 몰라. 정답이 없어. 보면 네 생각이 나서 팔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헤어졌으니까 그냥 버리긴 아깝고 집에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급전 필요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혼자 고민해봤자 이별에 도움이 전혀 안 돼. 상대방의 마음을 독심술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헤어졌으면은 그냥 상대방의 소식이든 상대방이 뭘 하고 있든 아무것도 모르는 게 훨씬 나. 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려고, 얘 막 인스타 스토리 올라오면 이거 나보라고 올린 건가? 막 이렇게 막 착각도 하고. 너무 피곤하잖아. 너네 이별에 도움이 일절 안 돼. 그냥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소식망 다 차단해놔. 그래야 더 빨리 깔끔히 잊을 수 있어. 근데 사실 나도 잘 못하긴 해. 나도 이별하면 막 의미 부여 전하고. 나도 그래. 내가 못하니까 너네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름만 떠올려도 심장이 저리고 눈물부터 나. 아, 너무 공감됩니다. 또 이별을 해본 입장으로서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겠지만은 결국엔 나중 가면 또 다 잊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데 또 잘 살아. 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참 잔인하긴 한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뭐 이별 안 아플 방법도 없고 뭐 빨리 잊는 방법도 없고, 그냥 시간 견디기야. 시간 견디기, 이별은.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거지. 이별을 극복하면서 내 자신이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별을 극복하면서 내 자신이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성장하는 쪽을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안 아픈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아픈 건 당연하다라는 거.